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의 대표 모델, 바로 7 시리즈입니다. BMW에서 가장 비싼 세단에 위치해 있고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단순히 비싸고 고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플래그십 세단은 브랜드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슈퍼카를 각 브랜드에서 출시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중저가 혹은 SUV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대량으로 파는 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벌지만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슈퍼카 혹은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 출시가 돼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닛산의 GTR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모델이 바로 GTR입니다. 어쨌든 플래그십 모델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플래그십 모델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면 가격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대중화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슈퍼카보다는 수익성에선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그십 세단은 단순히 비싸고 그냥 우리 비싼 모델이라기보다 모든 기술력이 집약돼 있어서 아마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 7 시리즈에 들어간 기능들이 이후에는 이 하이 모델 밑에 트림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신형 S클래스만 해도 그 이전까지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선 이탈, 앞차와의 거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어요. 하지만 S클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형 E클래스부터 그 기능들이 싹 다 들어갔죠. 이 벤츠 S클래스와 7 시리즈와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두 차량은 경쟁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잘 보면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S350, 뭐 S400, S500, S600 같이 라인업이 나뉘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자세하게 들여보면은 S클래스와 7 시리즈랑 라인업은 겹치지가 않아요. 약간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너 중심의 포커스를 맞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가 되게 좋은 거죠. 실제로 BMW가 운전의 재미를 되게 많이 포커스로 맞춰서 차를 출시한단 말이에요. 3 시리즈와 C 클래스만 비교해도 둘이 운전의 재미를 만약에 따졌을 때는 C클보다는 3 시리즈 좀 더 타이트하고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쇼바 세팅 같은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예민한 그 느낌을 보면 3 시리즈가 조금 더 운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C클래스는 조금 더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 플래그십 세단도 비슷해요. 7 시리즈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되게 파격적인 스포츠성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시리즈는 약간 타겟이 운전을 좋아하는 전문직이라든지 약간 젊은 오너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가 이 7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럼 반대로 S클래스는 어떠냐? 사실 S클래스는 뒷좌석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예요.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타면 탈수록 편안하고 좀 더 뒷좌석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는 모델이 바로 S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면서 다른 차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중심의 오너 드리븐 차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타는 탑승자를 중심으로 한 쇼퍼 드리븐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 많이 바뀐 어디 부분이 바뀌어 있는지 페이스리프트 된 7 시리즈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BMW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나오잖아요. 뭐죠? 돼지코. 뭐죠? 키드니 그릴. 이 돼지코. 이게 그 한 가지 웃긴 예로 그 누가 그 X5였나 장난으로 그 신형이 나와서 콧구멍이 커진다고 진짜 그릴 막 이따만한 2020년에 막 이만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봤어요. 점점 더 커져요. 이 그릴이 무려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대기보다 5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전면을 보면 얘밖에 안 보여요.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얘 하면 BMW가 딱 이 느낌이, 존재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되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과거든요. 좀 촌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잘 적절하게 녹인 것 같고, 얘가 약간 크면서 투박할 수 있는 느낌을 이 날렵한 헤드램프가 좀 잡아준 듯한 느낌이에요. 슬림하게 빠지지 않았어요? 네, 저번보다 뚱뚱했는데 요즘 좀 얇게 빠졌어요. 잘했어. S클래스는 이게 좀 커지면서 약간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많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7 시리즈는 되게 공격적이고 세련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 라이트 디자인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색깔 보이나요, 여러분들? 하늘색?
레이저 헤드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면 이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하단 프론트 범퍼까지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고급차다. 그쵸. 좀 여러분들 좀 잘 아네요. 이제 고급차에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런 고급차에는 항상 이런 크롬을 많이 넣습니다. 잘 보면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카본을 많이 넣고요. 고급 세단이나 약간 좀 고급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면 이런 크롬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면에 크롬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이드도 크롬으로 잡아가지고 약간 안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여기 A 필러부터 여기 B 필러, C 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크롬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하단에도 여기 위에 마찬가지로 밑에를 포인트를 잡으면서 좀 균형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도 굉장히 이뻤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뻐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로 이어졌잖아요. 정확히 봤어요. 제가 아벤타도로 그 다음에 K7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죠. 좌우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다.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약간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입체적이어서 밤에 보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 740li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BMW 745li를 탔어요. 그 눈 동글동글한 두 개. 아마 BMW 7 시리즈의 역사상 가장 못생긴 7 시리즈라고 약간 오명이 있긴 한데 그 당시 그 모델을 아버지가 출고해서 전 7 시리즈에 되게 호감이 가고 추억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야 배기구 진짜 더럽게 크네요. 야 이게 왜냐면 크롬을 잡아가지고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밑에 하단 디퓨저 부분인데 이 부분에 크롬을 좀 과하게 집어넣어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트렁크는 얼마나 클까요? 보통 S클래스는 트렁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더 아쉬운데요? 좀 더 작아 보이는데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문파크 3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 여기서 안에서 당겨서 문 여는 거 없냐 얘는? 있어요. 어디? 이게 또 전문가 제가 알죠. 이게 너 아마 항상 들어가서 알잖아. 아까 봤는데 어. 이쪽인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저기. 여기 당겨서 그걸 누르면 이제 열리는 거죠. 전문가잖아. 그죠? 전문가죠. 아니 근데 아버님은 7 시리즈를 타셨잖아요. 근데 S를 왜 샀어요? 아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아버지가 7 시리즈를 한 6년 정도 타시면서 7 시리즈 좀 이골이 났어요.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후배 아버님이 S클래스 신형을 샀었어요. S500이라고. 근데 그 당시 너무 예뻤던 거여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가 7 시리즈 타는데 야 S클래스는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 로망이 있어서 아 나중에 내가 만약에 플래그십 세단을 사면 나는 무조건 S클래스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S350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S클래스를 출고했을 때 7 시리즈 이전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신형이었죠. 내가 이 세 차를 돈 다 주고 할인 없이 샀을 때는 리스크가 엄청났기 때문에 안 산 거죠. 여러분들 BMW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바로 할인입니다. 이 차가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할인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200? 1000만 원 해줍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1억 6,200이가 1억 6,300이에요. 740li가. 근데 무려 1000만 원이 할인해서 1억 5천이 하는 거죠. 하지만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 뭐 같은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 생각하면 그래도 싼 가격이 아니에요. 얘는 좀 약간 느낌이 비싼 가격 책정을 올려놓고 한 1, 2천만 원 그냥 시원하게 빼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더 많이 빼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왜냐면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 있죠. 마지막으로 할인 얼마 해줬는지 알아요? 1500? 2000? 3천. 아니 엄청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1억 초반에 살 수 있는 거죠. 먼저 산 사람들은 그냥 그렇죠. 약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브랜드든지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할인이 없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보는 만큼 그런 할인 없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겠죠. 자,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탔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게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랑 탔을 땐 이 뒷좌석에 타는 가족의 구성원. 우리 애기들이 물론 나보다 상급자여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이 뒷좌석에 타기 때문에 항상 상속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만약 불편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일단 되게 편해요. 시트도 이게 가죽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죽을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가죽이고 이거 X자로 이 스티치 들어간 게 있죠. 약간 엠보싱처럼 이게 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손잡이 여기 들어가 있죠. 손잡이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엠보싱 같이 뽕뽕뽕하게 들어갔죠. 이 롱바디나 이 뒷좌석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바로 이 뒷좌석이 좀 더 뒤로 눕혀진다는 거예요. 오. 좀 더 편하게 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내가 봤을 때는 S클래스가 좀 더 뒤로 눕혀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가 타던 지금 350은 이 위에 있잖아요. 천장이 약간 패브릭으로 해가지고 좀 싸구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알칸트라로 되어 있네요. 이 뒤에가 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확실히 S클래스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알찬 구성을 하려면 혹시 7 시리즈 선택하는 게 맞아요. 물론 할인을 좀 더 받고요. 그리고 신형을 넘어서 여기 터치로 바뀌었어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벤츠는 터치 아닌데 지금? 벤츠는 터치 아니에요. 근데 얘는 터치로 바뀌어서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근데 시트도 좀 딱딱하네. 그치? 그런 느낌 못 들어요? S클래스 뒷좌석 타면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S클래스는 침대죠, 침대. 그치, 진짜 푹신푹신해서 막 여기에 쿠션 같은 게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푹신푹신하고 막 침대처럼 되는데 얘는 시트 자체도 조금 딱딱하네요. 엉덩이부터 여기가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게 젊은 사람 좋아할 거예요. 그치, 딱 너무 뒷좌석이 물렁물렁하고 푹신푹신하면 젊은 소비자들은 약간 좀 싫어해요. 정확히 봤어요. 물론 젊어봐야 한 40대 뭐 50대 초반 뭐 4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의 타깃으로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영한 감성이 사실 이 7 시리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네요. 엄청 크네. 엄청 크네요. 색깔을 보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작은 디테일이나 신경 쓰는 거 보면 역시 괜히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걸 떠오르게 합니다. 앞으로 갈게요.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확실히 여러분들 느꼈어요? 이게 배기 소리가 장난 아닌데? 야, 배기 소리가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스포츠카예요? S클래스와 차별화를 약간 이런 스포티한 영한 감성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스티어링 핸들 역시도 S클래스보다 좀 더 젊은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이 디자인보다는 S클래스 핸들 디자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영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은 이 7 시리즈 핸들이 좀 더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진짜 매번 BMW 살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인테리어? 아, 맞았어요. 인테리어가 그냥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 센터 페시아 이런 부분이 그냥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지만 이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요 계기판이랑 요런 그 디테일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터치되는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터치가 되잖아요. 일단 이 차 색깔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엄청 고급스러워요. 보통 이렇게 파격적인 색깔이 많이 없는데 그만큼 7 시리즈의 포지션이 단순히 무난하고 평범하게 타는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성을 강조한 나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강조하는 그런 플래그십 세단으로 보는 게 아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7 시리즈를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이 좀 똑같다고는 하지만 이게 터치예요. 이게 또 디지털 LED 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다 지금 터치로 작동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포르쉐는 이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똑같거든요. 하지만 이거 클릭할 때 여기 미세한 진동으로 내가 제대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이 7 시리즈는 빠져있네요. 왜냐면 이게 내가 제대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잖아. 이거 운전하다 작동할 때나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에 X5 시승했을 때 있던 기능 있죠. 주차 보조. 어떤 거냐면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차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5랑 7 시리즈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앞으로 들어가서 세워놨어. 근데 이게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럼? 그럼 이 기능을 키면 얘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오, 지가 원상태로 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주차를 했던 방향, 위치를 찾아서 똑같이 들어갔던 대로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런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 탈만한 분들은 대부분 운전을 어느 정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죠. 야, 핸들 돌리는 대로 카메라가 돌아가네. 진짜 그렇네요? 우와, 이게 같이 돌아가는구나. 우와, 이거 기능 좋은데? 이런 기능들이 확실히 얘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만 봐도 그래. S클래스는 이 재질이 되게 좀 후져요. S30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후진데 얘는 알칸타라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좀 살렸고 확실히 좋네요. 7 시리즈를 시승했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스포츠한 운전 성능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이런 거에 코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서 승차감이나 이런 풍절음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성능은 단순히 약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740Li가 7 시리즈 상위 트림은 아니에요. 위로 뭐 750도 있고 760도 있는데 가솔린에서 어느 정도 밑에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340마력에 제로백이 몇 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예요? 무려 5.1초예요. 이 정도 크고 이렇게 무거운 플래그십 세단이 5초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매물 세단이네요. 그죠? 얘가 6기통인데 굉장히 조용한 정속성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요거 살짝 눌러봤는데 문짝을 눌러봤거든요. 이중접합은 아니고 애초에 얘는 문짝이 두꺼워요. 보통 이런 플래그십 세단을 눈을 이렇게 딱 만져보잖아요, 유리를. 그러면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자, 주행을 하는데 묵직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세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운전은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S클래스를 아마 악셀을 밟으면 그 악셀 밟았을 때 바로바로 반응 안 해요. 부드럽게 swag 나와요. 그게 왜냐면 이런 고급 세단이나 플래그십 세단은 악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텀 있게 반응해요. 대표적으로 S클래스가 그러고 G90도 사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 시리즈는 조금 즉각적이게 반응하게 악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속성이 좋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데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정석한 조용한 실내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조용하네. 다 터치네 이렇게. 그게 터치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렇게. 되게 이쁘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악셀 포인트도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계기판이 그 Z4랑 똑같네요. 정확히 봤어요. 이 계기판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이쁘고 조금 더 영해진 느낌이 됩니다. 보통 이 계기판 보면은 플래그십 세단에 이렇게 파격적인 계기판을 넣어도 될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런 배기음이 나와도 되는 거야? 플래그십 세단에? 지금 스포츠 모드예요? 아니, 일반 모드야. 일반 모드가 이래? 만약에 S클래스의 편안하고 그런 좀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7 시리즈 타면 싫어할 거야. 그게 왜냐면 이게 진짜 되게 타이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악셀도 밟으면은 바로바로 튀어나가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악셀 제가 밟았잖아. 얘는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는데 S클래스 좀 더 부드럽게 힘있게 나가니까 템포를 따지면 S클래스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차이라 보면 되고, 브레이크도 밟았을 때 S클래스 좀 더 스무스하게 했었는데 얘는 팍팍팍팍 밟아요. 물론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의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성을 좋아하겠지만, 특히 S클래스의 주된 타겟은 그런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편안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7 시리즈랑 S클래스의 고객층은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실 생각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두면 버켓 시트처럼 이 허리 요추 부분을 꽉 잡아줘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릴 수 있게 핸들도 좀 묵직하게 바뀌면서 나 준비됐어요, 약간 이런 스포츠한 감성을 확실하게 좀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 차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제로백이 5.1초에 답답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달리는 주행 감성에도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나믹하고 타이트한 성이야말로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BMW를 타시는 분도 알겠지만 서비스에서 전화가 연결 더럽게 안 돼요. 예약 잡는 데도 오래 걸리고, BMW가 이 7 시리즈를 차별화두기 위해 좀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SS 버튼 뭔지 알아요? 요거 누르면 바로 콜센터랑 연결이 됩니다.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헤아드 4에서 버려진 차를 하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그 시동 공격으로 걸어주고. 이 7 시리즈만을 위한 카드가 나와요.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애프터 서비스, 특별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아니, 벤츠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차 잘 팔린다 그거죠. 자, 우리가 이 스포츠 모드를 딱 두고 지금 주행을 하는데 여러분 딱딱해진 게 느껴지나요? 네, 확실히 서스가 통통통통 튀잖아요. 이게 스포츠카 탔을 때 느껴지는 건데 통통통통통.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느껴지죠? 그냥 꽂아버리네요. 그냥 이게 딱 꽂아버. 정확한 표현이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느낌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소스가 낀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내려가지고 7 시리즈의 마무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S클래스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차, BMW의 플래그십 세단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7 시리즈를 오늘 시승을 해봤습니다. S클래스와 같은 세그먼트, 같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거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너 중심에 조금 더 운동성에 포커스를 맞춰진 세련되고 좀 공격적인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쇼퍼 드리븐에 맞춰져 있는 차,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편안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차는 바로 벤츠 S클래스가 아닐까, 그런 차별화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저 아우디 좋아하잖아요. 아, 그지? A8은요? 일단 A8은 출시부터 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그 각 브랜드마다 딱깔이 정해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벤츠는 항상 럭셔리하고 편안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C 시리즈는 좀 더 스포티하면서 운동성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차였어요. 아우디는 어떤 거였냐면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좀 더 파격적인 그런 느낌의 차를 플래그십 세단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이고 좀 젊은 그런 분들이 아우디를 많이 타셨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아우디 A8도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되게 예쁘잖아요. 대박이죠. 연비가 대략적으로 공식 연비가 점 몇 킬로인데 지금 우리가 주행했을 때 한 87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공식 연비 비에 좀 조금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비 주행하고 고속도로 올리면은 공식 연비 한 10에서 11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BMW 7 시리즈를 보면 정말 파격적인 차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이 색상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색상 되게 화려하고 튀지 않나요?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뻐요. 약간 어두운 자두, 밝은 밤색, 약간 이렇게 보면 되는데, 파격적인 색깔을 뽑는 것만큼 BMW 7 시리즈는 영하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인이 10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 5천에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차를 살려고 하시면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갈 때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바입니다. 우바. 그리고 핸들이 엄청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조향각이 좋다. 반대로 핸들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건데, 조금 돌리고 차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 거야?
그것도 원래 그래야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래,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어때? 우리가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닌데. 열려! 야, 안 좋다! 그거는.